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역시 이재명 측근들 재판과 관련된 이 전망치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김용 재판이 아니겠습니까? 자, 김용희가 말이죠. 오늘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미 뭐 항소장 제출한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런데 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해서 계속해서 지금 그동안의 묵비권 또 이 부인 일변도의 재판 전략을 취해왔는데 완전히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2심에서 재판 전략이 과연 어느 쪽으로 이제 바뀔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이제 유동규 같이 이실직고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고항 갈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심경의 급격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법조계에서도요, 그런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와, 그리고 또 지금까지 이 재판정에서 나왔던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완용은 이제 계속해서 법관 기피 전략을 쓰고 있는데 이게 전혀 먹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대법원에까지 재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제 대법원의 판결이 이제 남아 있는데 대법원 가나마나 뭐 뻔한 것이죠. 기피가 이게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한 기피가 분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대법원도 그 시각에서 달라질 리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무리하게 재항고자까지 제출하다 보니까 이제 급하잖아요. 재판 지연을 시키는데 이거 기각이 되면 자기네가 생각하는 만큼 충분한 지연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어떤 지금 일을 저지르고 있느냐. 국정원의 2급 비밀보고서를 그대로 유첨해가지고 지금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하나만 가지고서도요, 이거 재판 지연 전략이 분명해 보일 뿐만 아니라 이거 무죄 전략으로 나오는데 이거 전혀 안 통하죠. 예. 자, 그 다음에는 말이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지금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이 황무성 사장인데요, 확실하게 이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이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이재명하고 정치자치들 멋대로 운영이 됐어. 이거를 오늘 이제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재판정에서 그렇게 진술을 했어요. 자, 이것이 또 일파만파의 파장을 야기하고 있고요. 자, 나머지 시간에는요, 이제 차관 인사가 이제 이번 주 안에 있게 되는데 장미란 차관이 이제 출마 쪽으로 확실하게 지금 방향을 잡았다. 그래서 이 안민석이를 잡으러 간다. 그래서 안민석이가 지금 굉장히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초긴장 국면에 빠져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안민석이가 되게 만만치 않아요. 전에 이 합참의장에 있던 최순실 합참의장 전에 이 합참의장도 어떤 그 공직자로서의 어떤 그걸로 본다면 안민석이를 못 잡을 리가 없죠. 근데 거기는 완전히 좌파판이 돼가지고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안민석이가 지금 5선까지 한 이 다선 의원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최윤희 합참의장마저도 꺾지를 못했어요. 자, 그래서 장미란 차관이 일단 이제 대중적인 인기를 가지고 지금 이제 5선에 출마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쉽게 봐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요, 지금부터 한 20분 정도에 걸쳐서 짤막하게 임팩트 있게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1시간 훌쩍 넘었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맨 먼저 중요한 것이 이제 김용 항소심으로 되어 있는데 김용희가 지금 2심에서 어떤 입장을 좀 취하겠느냐. 자, 그래서요, 요 내용은 지금 이 펜앤마이크에서 이제 분석한 기사인데 이 기사 분석이 아주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에 이 분석 기사가 양이 좀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양이 좀 많지만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맨 먼저 이번 1심에서의 형량을 보면 우선 징역이 5년이에요. 그래서 검찰에서 12년을 구형했는데 5년을 받았고, 그 다음에 정치자금법 위반하고 뇌물수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자금법 뇌물수수 유죄로 인정되는 바람에 벌금은 7천만 원. 예, 뇌물이 7천만 원 이거죠. 그리고 정치자금 위반 정치자금법 이건 이제 6억 7천만 원. 이거를 추징금으로 지금 명령을 내린 겁니다. 자, 그러면 돈만 계산하더라도 7천만 원 플러스 6억 7천이니까 8억 4천 정도가 7억 4천이 되는데요. 지금 재산 신고한 김용희의 재산을 보면 8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흔히 얘기해서 이거 내면 알거지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자기 이 경제적인 부담이 이제
감당하기가 이제 어렵다. 지금 이게 이제 하나의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서 결국은 이재명이를 포기하고 유동규의 길을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니 뭐 먹고 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이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유동규와 같이 양심 선언을 하고 이실직고를 할 것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말이죠. 지금 이화영 재판에서 보면 이화영이가 지금 말을 바꿔가지고 지금 이제 반 이재명 입장을 취했다가 완전히 이재명의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노예 같은 자세로 바꿨어요. 이렇게 이제 이화영이가 끝까지 재판 취한 전략적으로 나오면서 그동안에 검찰에서 진술했던 내용은 검찰이 압박과 회의에서 이재명한테 보고 다 했다. 이렇게 진술했다로 지금 입장을 싹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요 배후 요인으로 뭐가 있느냐? 바로 이화영 부인이 있습니다. 이화영 부인이 재판장에 가서 소리 지르고 난리 났잖아요. 당신 정신 있는 거야? 이렇게까지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누가 하나 있느냐? 박찬대 이 최고위원 측근 박찬대의 설득과 압박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그 뒤에 또 하나 이우길이라고 하는 지금 대신 지역구를 관리하고 있는 우연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이후에. 자, 그래서 이러한 인맥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화영이를 심경을 변화시키는데 이 작용이 일단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 이제 이 김용의 경우에는 그런 인적 네트워크가 없어요. 설득해서 심경을 변화시키도록 설득할 만한 네트워크가 없고, 특히 이화영이가 심경 변복을 일으킨 데는 부인의 압박, 그렇죠? 이게 상당한 영향을 줬는데, 지금 이 김용 부인의 경우는 다르다. 왜? 김용 부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밥 먹고 살기도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인이 이제 거꾸로 이화영 부인과는 다르게 이렇게 해서 여보 우리가 살 수 있어? 불어버려. 이렇게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 만약에 2심에서 말이죠. 지금 이제 1심 재판보다도 2심에서 재판 형량이 많아지는 경우가 더 있어요. 죄질이 나쁘다든가 또 새로운 죄 행위 이제 발견이 된다든가 이런 경우는 형량이 많아지는데, 지금 말이죠. 이 서정욱 변호사가 지금 이제 종편에서 이제 종편과 이제 유튜브 채널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정치자금법 위반 형이 이게 굉장히 무섭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지금 이제 6억 원을 줬다.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게 6억 원인데 이거 어마어마한 액수라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이 정도가 되면은 말이죠. 형량이 1, 2년 정도 이게 재수 없으면, 그러니까 이제 이 판사 이 재량에 따라서 지금 이제 이 받은 돈을 갖다가 전부 다 경선당으로 썼다고 하면은 형량도 1, 2년 정도 뭐라 그럴까요? 이재명 경선장으로 쓴 게 맞아.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바꿀 경우에는 형량이 1, 2년 정도는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럴 때는요, 이 추징금이 누구한테 들어가느냐? 추징금은 중간층이, 이거는 김용한테 가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수혜자가 누구예요? 경선자금 썼으니까. 이거 이재명이잖아요. 이재명한테 이 돈을 물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 2년 또 들죠? 그리고 이 돈은 또 김용이가 안 내고 이재명이가 내죠? 이게 일거양득이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김용이가, 뭐라 그럴까요? 유동규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혐의를, 뭐라 그럴까요? 인정하면서도 이게 전부 다 이재명을 위한 이 행위였다. 이렇게, 지금 심경의 급격한 변화를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느냐. 요렇게 지금 이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항소심에서 진술을 바꿀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더군다나 말이죠. 지금 이제 이번에 이렇게 제가 나온 것이 이재명이가 뭐라 했어요? 이 김용이야말로 내 분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얘기를 보면은 결국은 김용이가 지금 이제 정진상하고 이렇게 비교해보면요. 정진상과 이재명은 완전히 한 몸이지만은 지금 김용 같은 경우는 정진상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법조계에서 흘러나온 얘기는 김용은 결국은 다 볼 것이다. 이런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 죄수의 딜레마에 빠진 이 김용의 입장 변화의 가능성. 자, 그래서 이 김용이가 말이죠. 본래 재판 받을 때, 그러니까 이제 판결 선고날 때 어마어마하게 긴장도 하고 굉장히 불쾌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항소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지금 이제 유동규와 마찬가지의 길을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이제 전반적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화영 재판과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겠는데, 자, 이화영 재판, 이거 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재판부, 이 법관 기피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1심, 2심 전부 다 패소를 했고, 결국 이제 대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요, 사실상 이제 이화영의 재판도 사실 올 스톱 상태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1심 선고가 가능하겠느냐?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압도적으로 지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화영이,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상황에서 결국 이제 지금 어떤 일을 저질렀느냐? 왜냐하면 이제 재항고자까지 해서 대법원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아주 긴박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재항고장을 이제 수원고법에 이제 내고 이제 대법원에 이제까지 냈는데, 이 대법원에 낸 이 재항고장 일부에 말이죠, 국정원 2급 비밀 문건이 거기에 유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스캠 형태로. 자, 그래서 요거 자체가 2급 비밀이기 때문에 이건 어마어마한 2급 비밀 도장이 찍혀져 있는데, 이거는 상당한 이제 법률적으로 이제 걸리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공식적으로 2급 비밀 문건이 딱 찍혀 있는 문건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국정원의 보안업무 규정에 따르면은요, 누설될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이고, 이것 때문에 문서를 작성한 국정원도 내부적으로 비공개를 당부한 바 있고, 재판에서도 문제 제시가 필요한 부분만큼은 비공개로 진행해 왔다고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정원의 2급 비밀 문건이 언론에 전부 다 공개돼 버렸다 이거죠. 예. 그래서 지금 검찰은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있고, 과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유출이 되고 재항고장에 붙기까지 했는지, 예. 이것이 이제 이 문제인데, 이 검찰에서 보는 시각은요, 재항고서에 대한 의견서에서 이러한 국정원 2급 비밀의 이제 공개 행위는 소송 서류의 목적 외 남용을 금지한 형소법 조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 내용은 그러면 뭐냐? 국정원 비밀 문건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이 기대에 못 미치니까 북한 이 아태위의 김성애 실장의 김성애가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지금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김성애하고 가까운 안부수 회장한테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친구를 살려야 한다는 심정으로 백바구 뛰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김성애도 이 안부수 아태회 회장을 접촉한 후에 200~300만 달러의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는 이런 내용이 국정원 2급 비밀 문서에 딱 박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화영 측에서는요, 이 문건을 인용해서 대북 지원이 급한 것은 바로 안부수였지 이화영이 아니었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2급 비밀 문건까지 터져가지고 검찰이 지금 엄청 열받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검찰이 말이죠, 이게 내용이 어느 정도 알려졌다 하더라도 비밀에 해당되는 보고서 그 자체를 그대로 옮겨 붙이고 이거를 언론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기본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검찰은요, 재항고서에 대한 의견서에서 이러한 공개 행위가 소송 서류의 목적에 남용을 금지한 형사소송법 조항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옳은 지적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검찰 측에서는요, 지금 이화영이가 어마어마한 꼼수 기피를 하고 있는 데 대해서 굉장한 지금 불만과 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 재판 지연 전략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의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제 검찰에서는요, 대법원에 낸 의견서에서 지금 이번에 이런 일련의 이화영 측의 활동이야말로 기피 신청의 주 목적인 재판 지연에 있은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 아니냐. 자, 그리고요, 이화영 측의 기피 재판의 재항고장에서도 기피 사유보다는 사건의 실체에 대한 무죄 주장을 펴면서 시간을 끌려고 하는 거, 이런 점을 대법원에 아주 강하게
지금 어필할 예정으로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이 지금 이 재항고장이 38장이나 돼요. 예,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지금 이제 언론에 이제 흘려 가지고 이 법관 기피 신청의 인용을 받아 보려는 속셈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 이제 성남도계공 전 사장, 이 황무성 전 사장의 법정 진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이죠. 이 마침 그 중앙지구 형사부 22부 여기에 유동규, 그 다음에 빈망대 재판에 증인으로 이 황무성 사장이 출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 황 사장의 경우에는 2015년도 2월에 사장 자리가 비어서 물러났는데 당시 사장이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에서 사퇴를 종용했다라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본인이 이제 오늘 진술할 내용을 보면은요, 공사의,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운영권은 유동규와 그리고 이제 이 대표에 있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재판 증인으로 나와서는 나는 성남도계공의 바지 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러면 실질적 결정은 누가 하느냐? 이거는요, 공사대에서는 유동규가, 그리고 성남시에서는 당연히 이재명이가 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 황 사장은요, 황 사장의 경우에는 이 황상무 사장, 이재명이가 기획본부장으로 유씨를 임명하면서 공사의 모든 결정이 제 뜻과 상관없이 진행됐다. 예,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독립적으로 운영된 것이 아니라 시장인 이재평 그리고 그의 측근이었던 유동규 결정에 종속돼 있었다. 이런 점을 지금 재판에서 강조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황상무 사장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요, 성남도계공에 전신했던 성남시설관리공단, 여기에 이제 기술지원 TF가 있는데, 이 기술지원 TF가요, 이 본래 임무가 아닌 우이대 대장동 개발 관련 사업을 검토한 것은 바로 이재명의 지시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지금 이제 황상무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문제를 하고 있느냐? 황 사장이 얘기하는 걸 보면요, 본인의 상급자였던 그 유씨였지만은 이재명이나 정진상을 만나기 위해서는 유씨 측을 반드시 건쳐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요, 유동규가 아니고 유동규가 맞네요. 자, 그래서 유동규가 사장이 자신한테 업무를 보고하지도 않는 적이 상당히 많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가 되면 말이죠. 이 정도가 되면은 이제 지금 이 황상무 사장의 이런 발언,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거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재명이가 그래서 사업을 전부 다 결정을 했다. 공사의 운영과 관련된 실질적 결정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었다. 이렇게 법정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동규, 김만배 등에 대한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이와 같은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 황무성 사장의 경우에는요, 2015년도 2월에 사장 자리에서 물러났는데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측이 사퇴를 종용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법정에서는요, 공사의 운영권은 유동규 그리고 이재명에게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검사가 말이죠, 이번 재판 증인으로 나와서 나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바지 사장이다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인 그런 결정을 누가 했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제기되잖아요. 이거와 관련해서는요, 황 사장 이 얘기가 이재명이가 기획본부장으로 유씨를 임명하면서 공사의 모든 결정이 바로 제 뜻과 상관없이 진행됐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유동규하고 유동규, 정진상,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지들끼리 알아서 이 중요 정책 결정을 다 했다. 이 얘기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남도계공이 독립적으로 운영된 것이 아니라 시장인 이 대표의 그의 측근이었던 유씨의 결정에 종속되어 있다. 이러한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전시했던 성남시설관리공단의 기술지원 TF가 본래 업무가 아닌 우이대 대장동 개발 관련 업무를 검토한 것도 이재명의 지시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 아니냐, 이렇게 황영무 사장이 오늘 재판에서 이 폭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 지금 자율적 권한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거기에 이재명이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끼고 들은 거,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사법심사에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황 사장은요, 자신이 이제
이 유동규의 상급자가 있지만은요, 이재명이나 정진사 등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치식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유 씨가 사장인 자신에게 업무를 보고하지도 않았다라고 지금 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황무성 전 사장, 나는 바지다. 모든 결정은 이재명이 했다. 그래서 이게 이재명의 중죄를 선고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이 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 곡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이미 뭐 여러 차례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지금 차관급 인사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관장, 그러니까 이 차관급 기관장 중에 하나가 좀 나름대로 인기 있는, 영향력 있는 이게 지금 정미라 선수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정미라 선수를 빼고 이영표를 집어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 정미란 차관이 어디로 가느냐? 이게 어디로 가느냐면요,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지금 플래카드를 매일 지금 만들어서 붙이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플래카드를 만들어 붙이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이 5개 광물법 보고 위반 혐의도 민주당에 좀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장미란 문체부 2차관, 그제 이제 부디 내년 총선에 출마해서 대성공을 이루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하고 현 여당에 대한 민주당의 근거 없는 썩어빠진 이런 공격은 철저히 차단하는 역할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분, 이렇게 해서 오늘 심야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